움직임부터 한번 보면 간단하게만 하고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 지쳤을 거고 또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방송이 없었으면 집에 가서 소주 한 잔 딱 하고 한 시간 반 자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공부하는 게 정석인데 오늘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할 말이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기준점이 없을 때가 어려워. 그죠? 해외 시장이 어떤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연동되는 움직임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근데 뭐 이번 주 들어서는 이번 주 월요일하고 비슷한 현상이잖아요. 오늘이. 그죠? 아침부터 장 시작하자마자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쿼드러블 워칭데이 마감하고 그죠? 그냥 월요일 시장이 미국 그 노예 해방의 날이어서 휴장이었고 사실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은 어제가 만기 이후의 첫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쿼드러블 워칭데이 지금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 이런 쓰잘데없는 종목. 자, 지금 나스닥과 S&P 500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 요 빨간 날이 옵션 만기고 휴장이었고 어제 일어났어, 그죠? 그래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뭐 특별한 의미는 없지. 왜냐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의 움직임이니까 지난번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거의 고점에서 흘러나온 약세 이게 1차 하락이었고 또 한 번 더 세게 하락한 부분 그래서 이제 2차 하락 부분으로 들어와서 이 정도 라인 부분이면 저점이 좀 잡히는 거 아니냐 2단 하락을 한 상황이니까 요 위치 정도면 우리 시장으로 말할 우리 시장 하락하고 연동된 부분이 아니라면 여하튼 충분한 가격 조정 흐름 부분이 일정 정도 진행됐다. 기술적으로만 펀더멘털 상은 아까 이제 또 이야기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근데 어제 윗꼬리를 다른 부분이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 이미 나스닥 선물이 장 후반에 1.7% 정도까지 반등한 상황을 우리 시장이 어제 먼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이 비실하다가 우리 시장 종합주가지수로 보게 되면 양봉을 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끝났으면 음봉이 나더라도 2400포인트 라인 부분은 지지해 주는 게 정상인데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선물 옵션 흐름 부분들로 보게 되면 아침부터 작정하고 외국인들이 이게 이제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시작점이에요. 그죠? 시작하자마자 그죠? 시작하자마자 선물을 계속 매도하면서 장중에 7,500계약까지 매도하면서 계속 매도세로 일관을 했지, 그지? 선물을 매도하니까 뭐예요? 프로그램 매도가 하루 종일 나온 거지. 그죠? 하루 종일 나오다가 장 막판 들어가서 3시 넘어 들어가면서부터는 외인들이 장중에 7,500계약까지 선물 매도를 통해서 하락을 유발하던 외국인들이 장 마감 후에는 아까는 지금 플러스까지 돌았다가 713계약 매도로 10분의 1이 줄었어. 그죠? 장중 내내 선물 매도해갖고 종목들 그죠? 시퍼렇게 배추 만들어 놓고 그죠?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3,200억, 코스닥이 뭐 외국인 기관에서 600억씩 정도 매도를 한 상황인데, 그 매도 물량 보게 되면 뭐 코스피나 코스닥은 이제 후반부에 좀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들어서 들어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시장이 허약하면, 그지? 얼마나 시장이 허약하면 뭐예요? 이거 외국인이 기관하고 합쳐서 3,800억을 때렸는데 코스피가 2.7%가 떨어지고, 그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합계 1,100억 정도, 1,2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이 4%가 급락이 됐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응? 고객의탁금은 정체 빠지는 가운데에서, 그죠? 57조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신용이 지금 뭐 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신용이 오르는 게 있는데, 신용을 이제 여러분들 도표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응?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아직 많은 상태야.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신용융자 잘 보시면 이 원 그린 거 있죠, 그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10월 27일 월요일 날 신용융자 잔고가 여기서 급감하면서 큰바뀜이 일어났고, 요번 2020년 코스피고, 이건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요번 신용융자 잔고도 코로나19 때도 신용융자 잔고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바닥이 나왔어요. 예? 요번에도 지금 이 고점 대비 지금 줄어들고 있죠. 예? 코스피가 지금 2,4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시총 대비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조금만 더 줄어들면 된다라고 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주식시장은 아까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주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매매하시라 할 때 실적이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 그죠? 그게 펀더멘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펀더멘탈이라는 건 또 경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안 좋아지면 지금 이 실적이 안 좋게 되는 거죠. 예? 자, 지금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추락이야, 추락. 어디 일봉에 견딜 범위가 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펀더멘탈을 보는 건 이게 이제 연봉인데, 이 지수대가 연봉이라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가 이제 이때였고, 2008년 10월 27일 날 저점이 나왔었던 거고, 코로나19 때가 이때였어. 그러니까 이제 신용이 박살나면서 저점을 만들었던 때야. 네? 지금 강한 음봉이 자리하면서 월봉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더 지금 일봉 주봉은 다 망가졌으니까, 이제 연봉으로 보게 되면 올해 이 위치에 있어서의 10개월 이평선 라인 2280포인트 라인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는 범위도 있지. 예? 이거 깨졌으니까 이 월봉으로 봐도 그 2270 라인 부분이 이 코스피 반등하는 흐름들 속에서 참 이게 이런 그림이 뭔 의미가 있냐라고 그러면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지금 펀더멘탈 상이 여기 이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를 밀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월봉상에도 2250 라인 이렇게 올라오는 라인, 그러니까 2270 라인까지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한 거냐면, 오늘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이걸 보면 올라간 종목이 몇 개 없어. 그죠? 다 같이 손잡고 5% 이상 떨어지자. 그죠? 여러분들 뭐 섹터에 여러분들 눈이 IT 섹터,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부담, 그리고 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라인 부분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그죠? 휴대폰 안 팔리고 있고 베트남 공장 축소하고 이러니까 다 연관되어 있는 IT 쪽이 안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한데, 거기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뭐에 목표가 하향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그죠? 아침 시작하고 거기다가 원숭이 두 창인지 뭔지, 그죠? 뭐 이 장에도 원숭이 두 창주가 올라갔다 하면서 자랑하고 막 이러는 라인 부분, 그 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쪽 라인 부분을 하는 거고, 여하튼 뭐 그쪽 라인하고 뭐 이 현대사료나 이 음식료 이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손에 손잡고잖아, 그죠? 손에 손잡고 하락 부분을 갖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5% 안에 떨어지면 조금 덜 떨어진 거고, 5% 이상 떨어진 부분이 태반이고, 여하튼 그렇게 급락을 갖고 가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어떤 특정 섹터의 하락 부분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전체 섹터 시장의 레벨을 낮추는 작업이 나왔구나. 그죠? 섹터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의 레벨을 낮추려고 하는 흐름 부분들이 진행됐다. 그러면 그 이유를 굳이 어디서 따질 거냐를 봐야 되는 거지. 그 이유를 도대체 어디서 뭐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것 중에 가장 큰 범위가 한미 금리 역전차.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따로 들을 필요도 없고, 아까 설명했었던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여기 뭐 특정 종목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한국이 금리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외국인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이 프로그램 매도든, 그죠? 우리나라 금리가 낮고 미국의 금리가 높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0.25bp, 뭐 0.5bp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돈 많은 수백억, 수천억, 수조의 부분으로 본다면 굳이, 그죠? 금리가 낮은 쪽에 돈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 이 부분의 청산 행렬이 일정 정도 외국인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걸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고, 글로벌 경기 하락에 베팅하는 건 침체에 대한 이야기 일정 정도 다 나온 거고, 자, 그만큼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근본 원인은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거다. 우리 시장을 탈탈 터는 지금 외국의 공매도예요. 제가 요거 전에 아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거 했는데, 코로나19 직전에 펄을 굳이 갖고 온 건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보다 시장이 많이 줬던 멀티플, 퍼에 대한 하락이 더 강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영업이익을 100억을 벌어서 뭐 이전에 그 섹터가 일정 정도 뭐 성장성을 감안해서 평균 펄을 10배, 15배를 줬었다면, 지금은 무조건 그 펄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긴축이라는 강도, 그리고 그 플러스 경기 침체 흐름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막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코너에 몰리는 건 우리 개인 투자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개인 투자가는 아까 지수상으로 봤을 때, 종합주가 지수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우리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많이 들어왔었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 도표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죠? 우리 시장에 있어서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던 구간이 요때부터다고. 2021년 들어서면서 이때가 가장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때,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97,300원인가 막 날라가고 뭐 LG학 날라가고 막 하면서 거기에 동학개미니 뭐니 하면서 막 난리 부르스를 쳤던 때, 그죠? 저 지금 그 2021년 부분 시작했었던 지점, 이제 2021년이면 이때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네. 그죠? 2021년 시작을 하면서 이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밑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CFD 계좌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은 그죠? 엄청난 손실 부분을 갖고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어. 그것도 뭐 그나마 구조적인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 종목이 아니면 더 많이 빠졌지, 시장 지수보다. 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나스닥 월봉으로 보더라도 서학개미라고 하는 분들도 2021년 이때부터 개인들이 계속해서 집중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다 2021년 기준으로 보게 시초 라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라인 부분에서 지금 뭐 S&P 500이 어디까지 떨어지니 막 해서 제가 아까도 보여준 지난주에도 보여준 32% 평균 급락, 그게 이제 나스닥 기준이나 또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런 그 기술적 흐름 부분에 있어서 3200포인트 라인까지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진행되는 그 흐름으로 보게 되면 뭐 요 위치 정도 되잖아. 그죠? 조금 더 떨어지는. 자, 이제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제가 1월, 2월 뭐 전쟁이 나고 2월 24일 날 전쟁이 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7월 달부터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은 쇼크 기업들이 무지 많을 거다. 그죠? 유가든 원자재 가격이든 물류 비용이든 엄청나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외국인 투자가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뭐에 없어? 자꾸 왜 없어져? 어.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지금 악재라고 하는 네 가지에서 뭔가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보유 지분이 30%, 30% 라인이지만 우리 시장 지금은 깨져서 1900조 정도 시가총액 코스피 기준 1900조라고 하면 600조 600조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600조를 보유하고 있는 지금도 외국인이 일정 정도 더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때려서 다 죽여놓고 개인들의 신용 다 박살내놓고 그리고 되돌리면 그냥 무리 없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지. 지금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게 제가 고스란히 우리 회원님들께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아침에 딱 시작하면서 하락하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이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 어제 올랐다고 세게 오르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그것도 찔끔 오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 만큼 오르고 그게 약세장이에요. 전형적인. 그러면서 하락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예? 지금 큰 그림 여기 마디로 요 하락 부분에 이거 박스를 하향 이탈을 하면서 세게 내려왔는데 사실 박스권을 깨버리면 그 박스권만큼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지? 그만큼이 떨어지는 폭까지도 지금 넘어서고 있는 분위기야. 그죠? 이 정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야, 오늘 시장에 아침에 딱 보니까 뭐예요? 시초가 5일 이평선 딱 깨고 어제 이 시초 라인 깨고 그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지속적으로 해. 그래서 종가까지 최저 흐름을 갖고 내려왔고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이 약세여서 우리 시장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스닥 시장 우리 시장 급락하기 전까지는 나스닥 시장 0.3%에서 0.5% 정도 약세였어. 이건 일반적인 약세. 아시아 증시도 우리 시장하고 같이 열리는 상해 종합이든 니케이든 일봉상 양호했었다고. 그지? 막판에 다 떨어져서 내려온 게 우리 시장이 다 끌고 내려왔어. 우리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니케이의 하락폭을 갖고 왔고 0.37%, 대만 2.4% 하락 갖고 오고 상해도 약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떨어지고 그게 지금 독일, 유럽으로 전이되면서 나스닥 선물이 더 강한 그게 딱 월요일 시장, 우리 시장 월요일 시장하고 딱 똑같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번 월요일. 그건 뭐예요? 의도된 하락을 지금 계속 갖고 가고 있는 중이다.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턴을 하려면 지금 일봉상에서는 의미 있는 데가 없고 아까 월봉과 연봉으로 봤을 땐 2270포인트 라인이 그나마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알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 그렇지도 않아. 왜? 분명히 떨어진 건 떨어져서 추가적인 약세의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위치인 건 분명한데 그럴 때 우리가 기업의 실적과 성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왜 지금은 외인들의 선물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물을 쏟아내는 거니까 어느 순간에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하는 선물을 어제처럼 선물을 매수하다가 그죠? 어제 선물 장중에 7천 계약 가까이 매수하다가 또 장 후반에 다 뱉었잖아. 그죠? 그런 흐름으로 가듯이 어느 순간에 지금 이 공매도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게 항복하는 흐름 부분이 진행되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흐름으로 가려면 주가에 대한 PER, 를 어느 정도에서 반등이 들어왔느냐를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2020년 코로나 때는 0.6배까지 이 0.6배면 이제 암담하지. 그것과는 상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코로나 위기처럼 될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과거 위기 때처럼 보게 되면 0.8배까지 하락하게 되면 그게 이제 2000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지수 요 최근에 예상한 범위도 다 지금 하회를 했어요. 그죠? 근데 주가라는 게 떨어지면 악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도표를 여러분들께 보여준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가전이라든지 그리고 DDR5도 연말로 또 연기한다. 그래서 오늘 또 심택이나 대덕전자 이런 IT 쪽이 다 박살나는 흐름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연기를 해서 앞으로 늦춰지는 흐름 부분으로 가니까 다 그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 지금 국내 기업들의 매출 전망 이 부분으로 보거나 또 이익 전망률로 보면 지수의 하락 속도 이 회색이 더 가팔라. 그죠?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올해 이제 원체 수입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긴 해도 절대적인 국내 기업들의 매출 전망은 아직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빠질 거를 감안해서 주가 하락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는데 그게 청산가치 이하의 위치까지 와 있다. 그죠? 청산가치 어디 갔어? 허가. 응?
어렵죠, 그죠? 주식이 이렇게 어려워. 이걸 하면서도 어려워서 이런 걸 공부를 해도 힘든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내 종목만 어떻겠다라고 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주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아픈데 사실 이런 아픈 때는 방송도 하기 싫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잘 견디던 종목군들도 오늘 뭐에 원체 시장이 신저점을 경신하니까 대부분 다 견디던 종목들도 쓰러지는 흐름들로 갔는데 청산 가치나 그리고 그건 이제 PBR이고 퍼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라인 근처까지 지금 왔다고.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19 근처까지 왔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그죠? 영업이익을 한번 봐야지. 그죠? 그냥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 꽁으로 온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나라 영업이익으로 보게 되면 연도별 영업이익으로 보게 되면 2019년 그죠? 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던 때도 있었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죠? 꾸준히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그죠? 이게 도표로 보이잖아. 그죠? 레벨 단위 2006년, 2010년 이때는 뭐에 1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영업이익이 50조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70조 왔다 갔다 할 때야.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영업이익이 레벨업 하면서 그죠? 100조, 150조 2012년에서 16년 요때까지 100조, 150조였고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은 이제 2021년, 2022년 기준으로는 250조 지금 올해 260조까지 영업이익을 하는데 예상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조금 위축은 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의 펀더멘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종합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에서 비싸고 3,000포인트에서 비싸고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만큼의 레벨 단으로 올라온 거란 말이야. 그죠? 만약에 2,000포인트를 깬다는 건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다는 건 우리 영업이익이 260조, 250조가 아니라 올해 영업이익이 아니라 뭐예요? 150조 이런 이하로 내려가야 2,000포인트를 깨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는 앞으로 긴축에 의해서 글로벌 시장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가장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게 뭐예요? 유로 지역이지. 그죠? 유로존의 경기가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의 지수의 하락폭은 너무 큰 건 분명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 안타깝게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는 매도하란 말을 못해 여러분들이. 제가 틀려도 종합주가지수가 더 내려가도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실적 베이스를 알고 있으면 이 지수대에서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못해. 그래서 죄송해. 그게 펀더멘탈이니까. 그런데 주가는 펀더멘탈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주가는 펀더멘탈뿐만이 아니라 수급, 그죠?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과 센티멘탈이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수급적인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지금 여러 가지 내용 리포트 그런 부분 리포트도 제가 뭐 하루에도 수십 개씩 읽어.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 시장하고 얼추 비슷한 흐름 부분을 갖거나 제 생각하고 비슷한 흐름 부분들을 갖는 내용들을 올려서 우리 회원들에게 보시게 하는데 그죠? 지금 이 금리와 주식에 대한 하락 압력이 지난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매번 이야기하지만 올라갈 이유는 지금 세게 올라갈 이유는 시장에 없어.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거야. 왜? 아까 시장에 놓여진 악재가 뭔가
풀리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인 건 분명하다고. 그죠? 지금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뭐 가계부채에 대한 영향 뭐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90년대 이후 미국 약세장에서 퍼하락이 더 컸던 경우가 없는데 지금 하락폭이 지금 더 확확 내려가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이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펀더멘털적 요인의 과도한 우려가 지금 주가 하락을 더 빨리 이끌고 있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유가가 사실은 7월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계절적 흐름이 있는데 그죠?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거나 그죠? 그거 방문한 달이잖아.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인도와 중국이 러시아의 값싼 원유를 수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오펙의 물량은 덜 수입을 하게 되니까 유가가 안정화될 수 있다. 그죠? 그런 흐름으로 지금 유가가 움직여. 그죠? 자, 우리가 주가만 보지 말고, 지금 원유를 보게 되면, 어제 조금 반등을 했지만, 저는 이건 꺾였다고 봐. 이미, 원유는. 그죠? 그러면, 유가가 지금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8.6%를 찍었는데, 그죠? 5월 8.6%를 찍은 소비자 물가 지수, 5월 달 전체 레벨 요거보다 조금 높은 상태였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의 평균 가격 5월 달에 원유 평균 가격이라면 요 정도 범위인데 지금 여기서 110달러 정도인데 그게 하향 안정화돼서 원유가 내려오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구리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그거 다 고점에서 지금 급락하고 있어. 그죠? 긴축은 경기 침체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는 결국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갖고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긴축을 통한 인플레이션 우려 이 부분에 포커스만 맞춰져 있지. 그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긴축해서 경기 침체된다는 다 안 좋은 것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그죠? 구리 가격이나 지금 원유도 이 100불 이하, 100불 이런 부분들로 내려오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감소가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긴축의 속도도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이 아닌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책 기반자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무엇보다 경기를 다소 침체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잡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 거고 왜?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야당을 좋아하든 여당을 좋아하든 만약에 지금의 정권이든 예전의 정권이든 유가가 3,000원 해봐. 그죠? 경유가 3,000원 한다. 생각해 보셔. 휘발유가 3,000원, 5,000원 한다 해보셔. 그죠? 못 살겠다 갈아야지. 그건 경제적인 문제는 제가 굳이 이거를 왜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정치적 흐름으로 바뀌는 과정에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이 다 인플레이션이 커지면서 야당 승리야. 못 살겠다 갈아보자. 사실은 그 정권의 잘못이 아닌데 글로벌 시장 전반의 위험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국민은.
그죠? 내가 지금 먹고 살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유와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이든이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시대가 뭐예요? 탄소 중립을 하고 가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뭐 하냐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커지니까 뭐예요? 내 자유,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와 인권, 이건 없애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살기 힘든 사람들의 입장이지. 그죠? 먹고서 배 뜨시게. 배 뜨시게는 아니지. 배부르고 등 따시게. 그렇게 살면 그게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뭔가를 찾게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인플레이에 의해서 지금 뭐에 코너에 몰린 게 바이든이라는 거죠. 그죠?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폈었던 정책, 이제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위치에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섹타가 그죠? 정상적이라면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이 세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은 다 박살이잖아요. 그치? 전부 다 섹타 할 거 없이 두창 관련주나 바이오 먼저 급락한 주들 일부 빼고는. 그러니까 그러한 섹타의 정리가 되려면 뭔가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혼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하튼 바이든이나 시진핑이나 푸틴, 푸틴의 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험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 시진핑과 바이든만이라도 어떻게 대중 관세를 인하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일정 정도 협조하고 이런 흐름들로 전개가 되면 그나마 나아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왜 전화를 조만 통화할 것 시간 안 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런 물밑 작업 부분이 안 맞으니까 아직 안 나오는 거죠. 즉 그런 것까지 나오는 뉴스가 나온다면 돌파구를 찾겠지.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공매도와 관련된 아까 설명드렸었던 그 공매도가 엄청난 크게 작용을 하는 거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투자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올해 초 그죠? 작년 올해 얼마나 IPO가 엄청났어. 제가 그 도표로 한번 설명드렸었잖아. 그죠? 응? 고객의 탁금은 제한적인 놓여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기업 공개하면서 들어와 되면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은 커지지만 그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에. 그죠? 2021년에 184개사 6월 17일까지 700억 달러였는데 지금 47개사 46억 달러. IPO 시장이 급감한다는 건 뭐예요? 공개를 해도 별 소득이 없다.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기가 어렵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기가 어렵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건 시장에 엄청나게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위축됐기 때문에 투자를 해볼 만한 타이밍에 와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코스닥은 상장기업 거래소는 이런 상장하기 전에 자사주 배정을 하잖아요. 그죠? 20%래. 코스닥은 그 한정이 저희 조합 배정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 사주도 배정을 못해. 왜? 직원들도 안 산다는 거야. 돈이 없다는 거야. 왜? 우리 사주 할 만한 직원들은 이미 주식에 다 물려 있거든. 재작년에 주식시장 들어와서. 돈은 없어. 지금 대출 갚아야 되는데 금리 오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우리 사주 이 정도로 지금 극도로 안 좋아.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뭐 지난번에도 옛날에 이야기한 거지, 그죠? 오너들만 배부르고, 응?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제가 그 몇 달 전에 그때 여러분들 들으셨던 거 기억나잖아. 그죠? 조목조목 본부장까지 이름까지 제가 이야기해 가면서, 그죠? 카카오페이 그 뭐고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고. 응? 지네들은 다 뭐야 스톡옵션으로 대박 보고 직원들을 우리 사주로 다 쪽박 보게 만드는 그렇게 지금 시장 부분들 거기에 누리호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인데 그죠? 재료 노출 이걸로 받고 있지 그죠? 대부분 다 의무보유 해제는 지난주에 이건 다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죠? 이런 흐름들을 갖고 시장도 안 좋은데 수급도 안 좋은 건 별 볼 일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수주공시를 보면 지금 뭐에 경기가 벌써 이미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거 일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코스피 이쪽 라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 2차 전지 장비 이게 계약이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열어. 뭐 싸울까요? 기분 뜨끈한데 주식시장 떨어져서 적어도 노크는 해야지. 노크는 문을 콱콱 열고 있어.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저는 다이얼질이어갖고 여튼 이런 흐름을 보더라도 상장사에 이미 반도체 쪽은 수주공시 금액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뭐 반도체 쪽은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계속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하여튼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펀더멘털 대비 과하게 하락한 시장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전에 영상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작년에 최고점을 찍었었던 성장 섹터들은 10년 안에 절대 그 가격 못 온다. 그죠? 지금 여기 다 내려왔다고 전부 다 이 시장이 돌아서 일정 정도 돌아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중심에 낙폭이 시장 지수하고 종목이 같이 떨어져 나갈 땐 단기적으로 반등이 중간중간 들어올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지. 폭풍우가 몰아쳐서 실적 있는 종목도 금액급으로 같이 떨어진 종목이라면 버텨야 되는 거. 그런데 앞으로도 실적이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버티면 안 된다. 그거는 항상 기본인 거고 주시장에서 하여튼 오늘 어려운 시장이고 아무것도 지금 안 하셨다면 조금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낫다. 제가 오히려 더 공부 많이 할수록 머리 아파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차라리 펀더멘탈이나 이런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이미 주식은 다 팔았어야지. 시장이 월봉이 깨져 있는 상황이고 종목이 월봉이 깨지러 들어오면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잖아요. 월봉은 절대 깨뜨리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이고 힘든 장이고 그죠? 와이프면 남편하고 남편이면 와이프하고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딱 하시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야지 또 기회가 생기는 거지. 그냥 떨어졌다고 내팽개치고 포기하면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못 잡게 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그 기회가 오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어야 잡을 수 있다. 떨어진 시장에 있어야 시장이 도는 걸 잡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장의 포인트가 돌아가는 걸 잡아낼 수가 있지.
그죠? 여기서 포기하고 던졌다가 또 언제 들어올 겁니까? 한 번 맛봤으니. 그죠? 나중에 또 시장 좋다 그러면 그때 들어오면 또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공부하고 오늘은 그래도 스트레스는 푸시길 바랍니다. 김 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